자, K리그 1 중위권에서 정말 중요한 한 판이 펼쳐집니다. 바로 광주FC와 부천FC 1995의 경기인데요. 이 경기가 앞으로 순위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. 먼저 두 팀이 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그 상황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각 팀의 색깔, 그러니까 광주의 점유율 축구와 부천의 역습 전략, 이 두 가지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과거 전적은 광주가 앞서는데 과연 지금의 전술 싸움에서도 그게 통할지 따져봐야겠죠?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4월 11일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이 경기. 이게 그냥 보통 1승짜리 경기가 아닙니다. 여기서 이기면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딱 마련하는 거고, 지면 그대로 하위권으로 쭉 미끄러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. 지금 순위표를 보면요. 광주가 10위, 부천이 9위거든요. 그런데 두 팀 다 똑같이 1승 3무 2패, 승점 6점입니다.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성적으로 딱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의 핵심은 뭐냐? 바로 스타일의 대결입니다. 한쪽은 볼은 많이 돌리는데 골이 좀처럼 안 터지는 창의적인 답답함을 가진 광주. 다른 한쪽은 아주 실용적으로 웅크렸다가 한 방을 노리는 실용적인 방패를 든 부천. 이 창과 방패가 제대로 부딪히는 거죠. 그럼 광주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정교 감독 스타일 다들 아시죠? 볼을 최대한 소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려는 축구를 구사하는데 근데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. 보세요. 평균 볼 점유율이 50%나 됩니다. 일단 공은 우리가 갖고 있겠다.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겠다. 이런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재밌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기대 득점. 우리가 XG라고 부르는 거예요. 이게 실제 득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봐야 합니다. 쉽게 말해 이 정도 찬스였으면 골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는 수치인데 광주는 여기서 문제가 좀 심각해요. 자, 공격수들을 한번 볼까요? 스트라이커 프레드욘손 선수 기대 득점은 1.9인데 실제로는 딱 한 골 넣었어요. 마이너스 0.9. 그러니까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거죠. 반면에 윙어 신창무 선수를 보세요. 기대 득점은 1.1인데 무려 2골을 넣었습니다. 플러스 0.9로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사실상 혼자서 공격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. 이 신창무 선수의 활약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골만 넣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패스, 즉 키패스를 11개나 찔러줬고요. 크로스도 11번이나 정확하게 성공시켰어요.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렇게 공격이 답답한데 설상가상으로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어요. 최근 서울이랑 강원 이 두 팀하고 경기에서만 무려 8골이나 먹혔습니다. 방패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. 자, 이제 시선을 부천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공수 양면에서 고전하는 광주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죠. 이영민 감독의 부천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. 바로 효율성입니다. 평균 점유율 42.8%로 낮아요. 근데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. 공을 오래 가질 생각이 없는 거죠. 대신 뭘 하느냐? 바로 이겁니다. 경기당 정확한 롱볼을 26.6개나 뿌려대요. 이게 리그 2위 기록이거든요. 한 방에 쭉 뻗어나가는 롱볼로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 아주 날카로운 역습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. 그리고 그 공격의 마무리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. 핵심 공격수 제퍼슨 갈레고 선수 보세요. 기대 득점이 2.92인데 실제 득점은 3골. 거의 100% 확률로 자기가 만들어야 할 골은 다 넣어주고 있다는 뜻이죠. 찬스가 오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. 공격이 이렇게 날카로운데 수비는 또 어떻고요? 거의 철옹성입니다. 홍성욱, 백동규 선수가 중심을 딱 잡아주는 3-4-2-1 포메이션으로 경기당 평균 실점이 딱 1골이에요. 정말 뚫기 힘든 벽을 세워두고 있죠. 자, 그럼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. 과거 맞대결 전적만 보면 광주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.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이 전술 싸움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요? 기록을 한번 보세요. 광주가 13승 5무 6패. 부천을 상대로는 정말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. 하지만
축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말하는 스포츠죠. 지금 당장의 전술궁합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오히려 부천 쪽이 웃고 있어요. 왜냐? 광주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잖아요? 그 넓은 뒷공간이 부천의 그 빠르고 정확한 롱볼 역습에게는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부천의 핵심 선수, 중원의 지휘자죠. 윤빛가람 선수가 피로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. 이건 정말 큰 변수예요. 자, 지금까지 나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 모델을 돌려봤습니다. 그랬더니 푸아송 분포 모델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한 결과는 바로 무승부입니다. 확률은 46%로 나왔네요.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1대1 무승부입니다. 그림이 그려지시죠? 광주에서는 고군분투하는 신창모 선수가 결국 한 골 만들어내고, 그럼 부천에서는 날카로운 역습 한 방으로 제퍼슨 갈레고가 동점골을 터뜨리는 그런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. 그럼 이제 다른 시나리오들도 한번 살펴볼까요? 물론 1대1 무승부가 가장 확률이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. 과연 그 다음으로 유력한 결과는 뭘까요? 네, 바로 부천의 1대0 원정 승리입니다. 확률은 29%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어요.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광주가 계속 공격하다가 부천의 빽빽한 수비에 막혀서 답답해하는 사이에 결정적인 역습 한 방에 그대로 무너지는 시나리오죠. 자,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? 맞습니다. 바로 저득점 경기, 즉 언더 경기라는 겁니다. 골 결정력이 아쉬운 광주와 실리적으로 단단하게 지키는 부천이 만났으니 아무래도 골이 많이 터지긴 어렵겠죠?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요. 결국 이 경기의 키는 어쩌면 이 선수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. 부천의 중원 사령관 윤빛가람 선수. 과연 그가 최종 명단에 포함될까요? 만약 나온다면 경기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. 오늘 분석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무패를 예측해 보았습니다.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생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.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